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였는데요. 매매값은 1%대, 전세값은 약 2.4%, 매매 거래량은 5%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내놨습니다. 들려오는 전망치만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목요일 1부는 유광수 이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짝 열려 있고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셔서 많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슈부터 짚어야죠.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달 12월 달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그리고 어디에 3기 신도시가 위치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조금 더 국토교통부에서 좀 보기 쉽게 만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의 공급 계획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3기 신도시 하면 기존에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있었었는데 보통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어디신지 잘 모르는데 3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사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깝고 2기 신도시는 거기서 더 멀고 3기 신도시는 더 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치에 따라서 지정했던 어떤 연도에 따라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서울에서 더 먼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기 신도시는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고 고양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에 있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 이제 1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었던 곳들이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인천, 그다음에 수원, 광교 이런 지역들이 2기 신도시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해 놓은 3기 신도시들이 오히려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입지적으로 훨씬 더 강점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안양 평촌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광교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까지 일반 지하철로 10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기 신도시였던 검단이나 아니면 김포 한강 신도시에 비해서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총 12만 세대, 12만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남양주에서 한 6만 6천 세대 그리고 하남에서 3만 세대에서 전체 물량은 이쪽에서 거의 다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요.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우측에서 좀 거주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이 없다 하시면 기존에 있는 구주택을 좀 빨리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남양주 왕숙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남양주 별내, 남양주 진접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이렇게 택지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12만 호 중에서 3만 전체가 한 6만 6천 호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GTX B역, 그러니까 GTX B 노선에 어떤 호재가 있는데 실제로 A 노선, B 노선, C 노선 중에서 B 노선이 지금 가장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갈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전학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남양주 왕숙을 기다리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남양주 별내라든지 다산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놓고 해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교산지구가 있고 좌측에 하남 가밀이 있는데요. 가밀하고 그다음에 교산하고는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가밀의 어떤 인프라들을 좀 잘 이용하실 수가 있고 송파구라든지 아니면 강동구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강점이 있고 3호선 또 연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 강동구 쪽 생활권 가지신 분들은 좀 노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인천 계양 지금 말씀드렸던 남양주나 하남에 비해서 인천이라든지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과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교통 라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박촌역이라고 있는데요. 박촌역의 바로 인근 내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박촌역에서 지금 그 서울 시내에서도 강서구 쪽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역, 마곡지구하고 인접해서 SBRT라는 또 어떤 교통망들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곡지구하고 연계해서 스타트업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IT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천은 뭐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4호선 선박이역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사당역까지도 4호선을 이용하셔도 도보가 아니고 실제로 지하철로 10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고요. GTX 지금 신호선, 예타 통과를 한 신호선과 그 복합 환승센터가 또 선박이역 주변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위치는 좋지만 세대수가 좀 적다. 이 부분이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어떤 이런 신도시들의 문제점은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였었는데요. 우선은 교통을 갖추고 나서 신도시를 만든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추진 일정을 보시면 19년도에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지금 4곳 이외에도 좀 더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보상 착수하고 2021년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 실제로 가장 빠르면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한 5년 정도 뒤에는 입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보상 과정이나 이런 데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점들을 생각하셔서 좀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특성 설명해주면서 현실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조언 참고해 보시고 실전 투자도 나서 봐야죠.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9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800만 원 예상됩니다. 당산동에서 출발해볼까요? 당산동 1가 오피스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그 3기 신도시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3기 신도시가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상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서울 시내 어떤 중심에 있는 곳보다 가격대가 더 올라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소액으로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은요. 영등포 구청역은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데 영등포 구청역과 도보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지금 9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당산역과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한강시민공원까지는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그리고 그 환승역들이 있는 곳과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왼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제물포터널 지하화 사업 이런 서울 시내에서도 굵직한 지하화 사업들이 왼쪽에 지금 포진하고 있고요. 5호선을 이용하시면 왼쪽에 마곡지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의도하고 마포라는 주요 어떤 그 도심 생활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영등포 구청역 주변들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의 개발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함께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가격대가 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측으로 지금 영등포 시장역 주변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들이 지구단위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낙후됐던 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여의도 통 개발이 항상 이 주변 지역을 밝게 만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에서 아까 제가 지금 3기 신도시 말씀드리면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외곽 지역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외곽 지역들의 호재만큼이나 서울 도심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3대 축 중에서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고 그 상대적으로 도심이나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좀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2018년에 한번 발표가 됐었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꼭 개발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기다리시는 속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고고 우측으로는 월드컵 대교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공사 중이고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공정밀이라든지 아니면 각 공정별, 공구별로의 사진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에 투자가 관심 있으시거나 서부간선도로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건설 알림이 홈페이지 이런 곳들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호재들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통해 봤더니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몰이 근처에 있어서 생활 편리성도 올라갈 것 같아요.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준공이 이미 난 후분양 현장이고요. 9층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이제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9층 중에 5층이면서 정남향이고 접한 도로가 또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와서 보시면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샘플하우스 그리고 실제 그 호수를 인테리어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인테리어에 좀 큰 강점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직접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테리어에 큰 점수 주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전화 주셔서 직접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정보로 넘어가 보죠. 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하시면 약 2,8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약 7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가심비 이런 단어들이 요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로 투자 시에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대는 아마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도 기존에 1억 5천, 2억 투자하시는 것들이 지금 4억, 5억 현금 가지고 계셔야만 투자가 가능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형,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들도 투자 금액대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발 맞춰서 좀 소액 가지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